저는 증평이라는 곳 아시나요? 네. 아세요? 네. 증평이라는 좀 시골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PPT 정명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저에 대한 이제 스토리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PM을 위해서 사장님들이 PM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PM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4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하는 부분을 사장님들한테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동영상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ike a small boat on the ocean, sending big waves into motion. Like how a single word can make a heart open. I might only have one match, but I can make an explosion. And all those things I didn't say are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I will scream aloud tonight. Can you hear my voice this time? This is my fight song. Take back my life song. Remember my song. My power's turned on. Starting right now, I'll be strong. I'll play my fight song. And I don't really care if nobody else believes, 'cause I've still got a lot of fight left in me. Losing friends and I'm chasing sleep. Everybody's worried about me. In too deep, I say I'm in too deep. It's been 2 years, I miss my home. There's a fire burning in my bones. Still believe, yeah, I still believe. And all those things I didn't say are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I will scream aloud tonight. Can you hear my voice this time? This is my fight song. Take back my life song. Remember my life song. My power's turned on. Starting right now, I'll be strong. I'll play my fight song. And I don't really care if nobody else believes. 제가 이제 PM이라는 부분을 하기 전에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저는 이게 전직 자동차 업계 대표였어요. 정비 공장도 하고 이제 멀티샵이라는 부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정비업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정비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2018년도 4월달에 사장님들 다 아시죠? PM이 언제 들어왔죠? 네, 2018년도 4월에 들어왔는데 와우. 2018년도 4월달에 이 PM이라는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많이 아프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아프셨냐면 2009년도에 유방암 3기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정비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혹시 외아들인 거 아시나요? 네, 저 혼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부모님에 대해서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병이 이제 암이 걸리셨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병원비나 이제 또 항암 치료, 또 방사능 치료. 2009년도 당시 10년도에는 방사능 치료가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뒤에서 이제 누군가 아프면 집안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만큼 힘들었는데 암이 다 낫고 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계속 아파 가시는 거예요. 좀 더 다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피부샵도 해보시고 관리 마사지샵 이런 걸 해보셨는데 그걸 할 때마다 몸은 점점 아파가셨던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허리 디스크, 무의증 이렇게 계속 아프셨는데 2018년도에 암이 다시
전이가 됐어요. 아이고. 재발이 됐다고 하면서 2018년도에 암이 재발이 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PM이라는 부분을 들은 거죠. 이 PM을 전달을 받으면서 PM을 드시면서 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럼 암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PM이 그만큼 좋은가요? 어떻게 생각이 되죠? 좋아요. PM을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이 PM이라는 부분을 만나기 바로 전에 이 커피숍을 오픈하셨습니다. 비즈카페라는 커피숍이 오픈일이 며칠로 되어 있죠? 3월 5일. 네, 3월 5일. 아유. 그러면 이 커피숍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PM을 해야 될까요? 네, PM을 해야 되나요? 네. 커피숍을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막 멋들어지게 이제 저희 부모님의 감성대로 만들어놨는데 이 커피숍을 해야 될지 PM을 해야 될지 저는 이 커피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커피숍을 갑자기 딱 문을 닫고 2018년 4월에 PM을 시작하신 거예요. 대박.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커피숍은? 망해. 그냥 망하겠죠. 뭐 알바생을 놔두라도 이거는 장사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정보를 들었잖아요. 어머님의 암이 다시 좋아졌는데 그럼 저보고도 같이 사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네, 다단계라는 저는 편견 때문에 안 했어요. 제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영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왔을까요? 이렇게 사장님. 지금 현재 사장님들이 탑10이라고 들어있는데 저희도 V죠. 근데 저희 PM이 하기 전에 저한테 뭐 A사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한테 치약도 주시고 세제도 주시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약을 팔러 다녀야 되나? 다단계를 하면 제가 팔러 다녀야 되는지만 알고 저는 아예 다단계라는 부분은 선택도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자고 하면 그래도 가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입조차도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님이 부모님이 시작을 했으면 그때 같이 시작을 했는지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 얘기하면 다 듣나요? 아니야. 부모님 말만 제일 안 들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하자고 하면 내가 더 잘났다고 더 안 하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영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담배도 예전에 폈어요. 근데 지금은 담배는 끊었지만 이렇게 술 먹으면서 계속 접대라는 부분을 해야지만 그 영업 사원들이 저희 가게로 오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걸르거나 하면 철새처럼 다른 데로 갑니다. 뭐 자동차 영업 사원들은 되게 특히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를 제가 청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게 딱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이제 내가 한 번만 술을 안 먹어줘도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일이면 그분들은 한 번씩을 먹는다 하면 저는 30일 내내 먹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PM의 제 친구가 제가 8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술로 인해서 제가 많이 지쳐 있는데 제 친구가 이 차에 있는 파워 칵테일하고 니스트레이트 한 포를 보더니 저한테 묻는 겁니다. 너 PM을 어떻게 알아? 너 이거 어떻게 이게 제품이 왜 차에 있어? 이렇게 묻게 돼요. 그 친구가 이제 PM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 자체가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제약회사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게 PM도 알고 PM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PM이 정말 좋은 회사인가 저는 의심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나랑 같이 PM 사업을 해볼래. 근데 나는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이 정보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봤죠. 제가 친구랑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제가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 제가 만약에 친구랑 했으면 저희 부모님하고는 아마 다른 그룹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PM을 하게 된 당시가 이렇게 딱 회사를 제가 갖고 있던 영업장을 가감하게 저는 포기를 했어요. 지쳐있기도 했지만 친구하고 동업관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다시 성공을 해보겠다 하면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부분을 가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바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계기로 제가 PM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아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없죠. 제가 PM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까 보셨던 화면 아닌가요? 아까 보셨던 부모님이 3월 5일날 차려놓은 커피숍은 제가 간판을 바꿨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곳에 간판을 바꿔서 좀 뭐 누이비통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이비통 하면 뭐죠? 가방이죠. 명품 가방. 그래서 약간 저는 명품 코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피숍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있는 부분이 제가 뭐 누구를 만나서 다시 영업을 하고 제가 영업을 많이 했었지만은 이 건강식품을 다시 전달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친구들도 제가 먼저 야, 이거 건강식품 한번 먹어보려고 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명철이는 하나하나 못해 다단계까지 하더라. 전화는 이제 다 안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먼저 가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는 나쁜 이제 상처만 돼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네트워크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PM을 시작하게 될 때 이제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데 커피숍에서 커피숍만 팔아야 되잖아요. 커피들만 파는데 저는 거기다 한쪽 편에다가 뭐 저희 제품을 놓기 시작을 했죠. 파워 칵테일, 니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초창기 시작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품을 놓으면서 메뉴를 꼭 만들었습니다. 메뉴를 만들어서 요즘에도 뭐 비타민 주스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커피숍 같은 경우도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배달통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사장님들이 다 배달을 시켜 먹죠. 배달을 시켜 먹고 나서 좋으면 뭘 쓰죠? 리뷰. 네, 리뷰를 씁니다. 제가 리뷰를 이쁘게 써주신 분한테 추첨을 해서 세 분께 액티바이저를 준다고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런 곳에다가 올린 거예요. 저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정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액티바이저를 제가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샵을 오픈해서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병행을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뉴도 만들었죠. 뭐 가래떡도 있지만 그 앞에 장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극찬한 32가지 주스라고 했어요. 왜 32가지 주스라고 했을까요? 베이직스. 2018년대는 32가지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56가지까지 올라간 부분이에요. 계속 제품이 리뉴얼이 되고 신제품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 PM을 더 믿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제가 소득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명을 한 게 이제 제가 엄마가 극찬한 야채 과일 주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꿀잠을 위하여. 저녁 주스를 먹으면 잘 주무시죠. 그래서 그 저녁 주스를 저녁 때마다 오시는 손님한테 타서 줬어요. 이걸 판매용으로 올린 부분보다는 제가 드리기 위해서 점심 때 오면 액티바이저를 에너지를 위해서 제가 액티바이저를 타서 드린 거죠. 뭐든지 먹어봐야지 되잖아요. 사장님들 요구르트 처음에 안 드셔보시고는 그 맛 몰랐잖아요. 예전에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맨날 빨대 꽂아 줬는데 지금은 안 줘요. 예전에만 줬어요. 그래서 저희 PM도 계속 먹게 해봐야지만 안다고 저는 얘기 드리죠.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1000통을 타서 먹이면 어디 간다고 하죠? PT 간다고 합니다. 액티바이저를 1000통만 한번 타서 먹이신다고 하면 PT 갈 수 있다고 하죠. 아직 1000통은 못 타서 먹이셨기 때문에 PT를 못 가신 분들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몸이 제가 안 좋았어요. 제가 저도 몸이 저희 부모님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저도 안 좋았지 몰랐던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이렇게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쳤던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지판 혹시 아시나요? 네, 장애인 표지판이죠.
근데 장애인 표지판에서도 주차 가능이 있고 주차 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차 가능이에요. 제가 장애인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으시죠? 근데 그만큼 제가 크게 다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다쳤던 부분 때문에 한 20년 동안 항알레르기 약을 계속 복용을 했던 거죠. 한 20년 넘게 그걸 먹다 보니까 안 먹으면 간지럽고 안 먹으면 콧물이 아침마다 나고 계속 이 알레르기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복용을 했더니 제가 2018년도에 사진이에요.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얼굴을 어떻게 PM 사업을 해, 어떻게 건강식품을 해 할 정도로 얼굴에 여드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액티바이저를 저는 10개월 동안 먹어도 안 나타났어요. 어머머머머. 제가 38살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38살 때 제가 그래도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PM 사업을 많이 시작을 했고 38살에 제가 액티바이저를 먹다 보니까 계속 먹어도 저는 안 빨개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빨개지는데. 그럼 건강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안 빨개지는가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는 건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도 안 나타난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나타나서 갑자기 2019년도 5월에 제가 PT를 가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열심히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해 농담을 하는데 코피 터져야 PT 간다고 해요. 코피 터져야. 근데 제가 비염이 있던 걸 몰랐던 거예요. 비염이 있던 걸 몰랐는데 비염이 있던 분들 다 코피 흘리시죠. 좀씩 코피 나시는 분도 있고 심하신 분들은 쌍코피도 납니다. 그래서 이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PT를 내가 가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했나? 너무 무리했나? 그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비염 때문에 코피가 나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 모습보다는 지금이 아마 더 젊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이곳에 온 이유 자체도 공부를 하고 빠른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배움을 가지고 다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자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최연소 PT 자리를 갔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PP 자리를 가고 이때는 제가 HPT로 2019년도에 이제 수로가 회장님한테 이제 핀을 받고 제가 2020년도에 PP라는 직급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 PM을 만나가지고 많이 저는 너무 행복한 여행을 많이 해요. 사장님들도 지금 IM 여행도 갔다 오시고 뭐 두바이도 갔다 오신 분 계시고 많은 여행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하고 여행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아까 타임 리치라고 얘기하셨는데 타임 리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열심히는 일했지만 저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최초 뭐 PM에서 가족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 현재 이재덕 부르장님이라고 하면 많이 아실 겁니다. 이재덕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GPT시고 저희 소년이 사장님 부르장님이 GPT시고 제가 이제 PPT라고 해서 제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뭐 연봉이 앞에서는 뭐 7억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 뭐 PPT지만은 연봉은 한 4억 정도, 월에 한 3, 4천 정도 버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카로 이렇게 뭐 앞에 계신 구루장님이나 사장님처럼 이렇게 차량을 같이 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부분에서 사장님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PM을 통하기 전에, PM을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업에서 저도 성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요.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성공이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내가 돈도 벌어가야 되지만 나만의 여유로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한 만큼 벌어간다는 거죠. 저희가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네트워크라는 부분에서 다단계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권리소득이라고 해서 내 밑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모집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평생적으로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의 본질을 모르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인프라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10명이 투자해서 PT를 갔다고 해서 PT일까요? 매달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여서 회원이 많아지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18,000원 회원을 제가 혼자 모집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하고 같이 밑에 파트너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PPT지만 저만 PPT일까요? 제 밑에 파트너님도 SPT, PT 되게 많거든요. PT 이상이 한 10분 이상 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같이 성장을 하고 그분들도 소득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 사장님들은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꾸준함. 네? 끈기, 목표.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공을 하려면 일단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장님들이 여기 와 계신 거는 PM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PM을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만약에 이 PM을 선택 안 하고 만약에 교촌치킨을 선택했다. 그러면 교촌치킨에 가서 사업 설명해서 열심히 집중을 하셔서 거기서 성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프랜차이즈를 냈어도 집중을 안 하면 같은 교촌치킨이라고 해도 맛이 똑같나요? 어디만 잘 되지 않나요? 잘 되는 곳만 잘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 그 사람들의 집중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내가 선택을 PM을 오늘 와서 내가 정말 열심히 1박 2일을 와서 내가 교육을 듣고 난 내일부터 열심히 사업을 해볼 거야. 아니면 지금 나가는 순간부터 열심히 해볼 거야. 그런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영상 요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최상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 도착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되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해도 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 하고 있어요. 네. 아, 새벽에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공정고시 왔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것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아,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공부하고 그냥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꼭 그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요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사업은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드려요. 저 수많은 가수가 저기 도전했어도 그렇게 다 전부 다 1위를 하거나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얼만큼의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이는 문구 자체가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성공하기까지는 실패를 거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성공을 바로 앞두고도 실패를 많이 이제 모르는데 이 실패가 왜 자꾸 걸쳐져서 성공이 되는 부분인지 영상 하나 더 보고 제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a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n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대는 어떻게 실패를 여기 문구 보셨나요?
네, 100번을 실패하고 200번을 실패했는데 거기서 멈췄으면 그 성공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장님들도 내가 성공을 바로 코앞에 언제가 성공인지도 모르고 내가 바로 성공에 다가왔는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사장님들은 실패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만 번, 수백 번, 뭐 수천 번이 되겠죠. 그만큼의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PM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수많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제가 PM에서 이 PPT라는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빨리 시작해서 나는 2018년도 8월에 시작했으니까 성공했을 거야. 뭐 저희 이재덕 그룹장님은 2018년도 4월에 초창기 시작했으니까 챔피언스, 골드 챔피언스가 됐을 거야.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자는 다르다는 거죠. 실패를 걸치고 그만큼의 도전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저희 그룹장님이 저희 부모님이지만 저한테 PM 사업을 4월달 시작하시면서 7월달까지 제가 8월달 사업하기 전까지 돈을 빌려가신 게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뭐 더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돈을 드리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PM 사업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계속 네트워크가 21세기는 네트워크밖에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만의 희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다단계 회사를 다녔던 거죠. 네트워크 회사도 다녔는데 가서 또 실패하시고 가서 실패하시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차렸던 게 아까 보셨던 커피숍이에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차렸던 게 그만큼의 이 비전을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셨는데 계속 실패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PM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성공의 자리에 올라오시게 된 거죠. 왜냐면 그곳에서도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예전에 뉴트리션 펄라이프라는 회사에서도 최고직급자를 가셨대요. 근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공을 한 건가요? 열심히 해서 갔는데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PM은 저희가 다 따지고 바고 해도 PM 회사는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없어지고 마케팅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보고 했을 때는 아 이제 부모님 하지 마시라고 했죠. 근데 마음은 되게 아팠어요. 뭐 돈이 없어서 이제 누룽지를 먹고 다니시고 그리고 진짜 살려갈 돈이 없어서 타이어가 파스 나서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도 하시고 그만큼의 고생이나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들은 생각을 이제부터는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한 번만 해도 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뭐 정말 잘한 거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한 번이 아닌 나는 100번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100번이 아닌 나는 1000번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생각이 오늘 한 사람만 만나면 난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은 또 다릅니다. 나는 오늘 5명 만나야지 잘한 거야.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차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라는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성공자의 공통점들을 사람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이분은 왜 성공을 했고 이분은 왜 다르지? 나하고 왜 뭐가 다를까? 그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성공자들이 뒤에 앉아 계시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공통점들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어디 가자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데 어디 가자 하면은 나 오늘 바쁜데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첫 번째로 뽑았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항상 회사에 감사해야지만 내가 좀 더 좋은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PM을 선택했다 하면 이 PM을 즐겁게 하셔야 돼요. 즐겁지 않고 맨날 우울해가지고 나 PM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즐겁게 판매를 하고 내가 PM을 리크루팅하고 맨날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오는 게 복제예요. 복사가 아닙니다. 복사. 나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복사인데 그게 아니라 복제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시스템에 와야지만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네트워크가 생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만나는 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빨리 저 자리 갈 수도 있다. 비교도 되고 이런 시스템에서 많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사장님들이 내가 맨날 똑같이 설명하고 나 혼자만 잘났어 하면은 그 4-5명밖에 안 돼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같이 내가 배우고 해야 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PM에서 내가 성공할 거야. 아니면 내가 PM 제품이 정말 좋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액티바이저 한 잔 먹였는데 빨개졌다고 해서 야 나 무서워서 못 먹어.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될지 스폰서님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배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좋고 하면은 내가 그거 진짜 좋아져, 괜찮아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 게 없잖아요. 저도 초창기 시작할 때 액티바이저를 진하게 딱 타서 드렸더니 음식점 사장님이 거품을 부고 쓰러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니까 이제 119 불렀죠. 119 불러서 119 타고 갔다가 이제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비타민, 이제 알레르기성 뭐해서 이제 없다고 나왔는데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안다는 거죠. 왜 내가 구토가 일어나게 되고 거품을 부는 이유가 내 세포에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가스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잖아요. 일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내 세포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19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솔직히 부족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성공자의 공통점을 항상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반복에 지치면 이제 성공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반복에 이런 똑같은 자리에 매번 왔는데 또 들었던 건데 다음에 안 가도 되지. 맨날 했던 소리 또 하는데 오늘만 쉬자. 그러면 사장님들은 성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들은 오늘 이제 하루만이지만 그게 한 번이 되고 학교도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학교 갈 때는 힘들어도 가는데 한 번 조퇴하기 시작하면 그 한 번이 쉽지 2번, 3번 가는 거는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도 되고 하는 게 저희의 아무튼 습관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야지만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도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누구는 성공을 할 거고 누구는 성공 자리에 좀 더 멀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공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적인 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좀 더 빨리 가고 누군가 좀 더 늦게 가고 PM은 그래요. 다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10년에 걸쳐서 누군가는 1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성공을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강연료가 8억이래요. 하루 강연료가. 근데 제가 맛보기로 조금만 2분의 내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 보여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 4년을 꿈을 꿨습니다. 이분을 한국에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을까 하루하루 생각했고요. 그 꿈을 매일 꿨습니다. 한 번 강연료가 8억입니다. 하루 강의가.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10이라는 생각이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벌목공의 아들로서 학교 생활도 부진했고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곳이 없어 자동차에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 낀 겁니다. 그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달라지기를 결심하게 됐고요.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고 삶에 성공의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공의 원칙과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2003 브라이언 트리 성취입 세미나의 메인 주인공이고요. 제 역할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브라이언 트리 씨를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 am very happy to be here.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night. I promise you the time we spend together will be very valuable. How many people here would like to double their income? If I can show you how, will you give it a try? I'm going to show you today how to double your income. I'm going to show you how everyone doubles their income, and it begins with changing the way you think.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냥 대충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장님들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지금 사장님의 소득을 2배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다 갖고 싶으시죠. 그 2배를 갖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의 원칙에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내가 소득을 2배를 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자막이 저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만큼의 내가 생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이 생각을 바꾸고 나서 사장님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명언이죠. 스티브 잡스의 명언인데, 이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고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사람들이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난 오전에 미팅을 어떻게 할 거야. 몇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부분을 잡으면서 사장님들이 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사장님들이 모두 다 다른 이유 자체는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부터 목표를 잡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지만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 둘 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성공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제가 서울로 갈 때 만약에 뭐 아까 장 사장님이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저도 만약에 서해안 고속도로 왔다 하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름길로 경부고속도로나 다른 데로 돌아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똑같은 길로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성공자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속도도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정한 이제 규정 속도라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죠. 고속도로에서도 뭐 100km, 뭐 국도에서 80km 이런 규정 속도가 있듯이 그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은 생각, 같은 행동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 영상 잠깐만 볼게요. 여기 불안 끄셔도 돼요. 한번 볼게요. 사슴이 막 달려갑니다. 막 속도를 내가지고 누가 잡아먹을까봐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막 뛰는데 이 사람이 방향을 잘못 선택했어요. 네, 어디서 쓰러졌죠?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갔는데 갔더니 사자가 거기 앞에 나무에 쓰러진 곳이 사자가 있네요. 어떡해. 이런 방향은 좀 아니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런 방향을,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너무 영상만으로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제가 해강그룹 이게 사장님이 너무 정말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사그룹이지만 와서 이렇게 강의를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제가 저희 그룹에서도 저희 이재석 부장님하고도 김승진 대표님하고도 정말 이제 사이좋게 막 저기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와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왔지만, 사장님들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오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이 시스템이 여기서 내가 멀어지는 순간 사장님들은 점점 더 멀어지신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라는 부분이 PM 말고도 되게 많지만 저희 PM만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요. 왜냐면 다른 타 회사들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저도 보상 플랜을 공부하고 많은 부분을 봐왔을 때 절대적인 보상 플랜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회사보다도 제품력이 탁월한 부분도 가지고 있죠. 제품도 뒷받침되고 이런 보상 플랜 자체까지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PM은 왜 지금 시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사장님들이 지금 아메이 가서 다시 시작하신다면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왜 안 하실까요? 뻔한 거잖아요. 근데 PM은 왜 뻔하다 생각 안 하시죠?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메이는 누구나 다 가입을 했지만,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PM은 아직까지도 그 대다수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내가 PM을 얘기했을 때 다 아나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명한테 얘기하면 10명이 몰랐습니다. 100명한테 얘기해도 100명이 몰랐어요. 근데 지금 PM은 전달을 할 때 물어보면 50%는 알고 있고 50%는 모른다는 거죠. 내 인프라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컨택을 해서 내 밑에 이제 그런 산하에 내 파트너 사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인프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는데, 나중에 됐을 때는 똑같이 아메이나 다른 타 회사처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초창기에 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초창기보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빠르게 더 챔피언스 리그 더 높은 곳까지 더 올라가는 계기가 더 빠릅니다. PT까지 가는 부분도. 왜냐면 다져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도 저희 그룹장님은 매니저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을 놓고 강의를 하고 두 분을 놓고 강의하면서 많아진 거죠. 지금 산하에 지금 17만 명 정도의 회원수가 있어요. 러브그룹은. 그만큼이 한 분을 만나러 포항까지 달려가서 한 분으로 인해서 그 분이 자꾸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17만 명이 된 거예요. PM 전체 회원이 지금 현재 42만 명이라고 합니다. 50%가 러브그룹이에요. 그만큼이 한 분으로 인해서 선택이 돼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장님들도 지금 현재부터 내가 어떻게 커져갈지는, 누가 사업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자체가, 내가 신규 고객만 찾아가지고 계속 만나러 다니시죠. 그러면 나만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신규 고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내가 전달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골 고객을 찾는 거죠. 사장님의 사업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한 명의 단골 고객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10명이 나한테 광고의 힘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 내 후속 관리를 가장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오늘 이런 시스템에 오셔가지고 성공의 열쇠를 꼭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